비가 오다 말다를 반복하는 아침이었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병원 정문 앞 한 노부인이 천천히 발을 들였다. 회색빛 카디건에 검은 바지, 운동화 한 켤레. 특별할 것 없는 차림새였다. 병문안을 온 환자 보호자처럼 보였지만 정귀남이라는 이름 속 자엔 숨겨진 무게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그녀는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뛰어오는 한 여성이 정귀남의 옆구리를 치듯 밀치며 문을 억지로 열었다. 기다리라고 했잖아. 목소리는 짜증으로 젖어 있었고 말투는 반말이었다. 정귀남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왜 반말이세요? 그 말에 돌아온 건 코웃음이었다. 아니, 이 여자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나가요. 저리 꺼져요. 냄새나는 청소부도 나가시고요. 모욕이었다. 말 그대로 싸늘하고도 날선 멸시였다.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직원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들. 그중 한 명 옆에 있던 신입의사 김준혁만이 작게 항의했다. 이봐요. 사람들한테 왜 이래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상대는 웃었다. 넌 뭐야, 배추도사야? 머리 그따위로 하고 와서 감히 나한테 지적질이야? 너도 나가.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딱딱하게 굳었다. 정귀남은 준혁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계단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진 않았다. 뒤에서는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랑 당신들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 말 한마디면 회사에서 짐 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다.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첫날이에요. 그 사람 심기 건드리면 안 좋은 소문이 있더라고요. 윗사람 비위 맞추는 법은 잘 모르지만 저 여자한테 찍혀서 잘린 사람이 꽤 된다던데요. 정귀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 쪽을 바라보았다. 계단으로 갑시다. 오랜만에 운동도 할 겸. 준혁은 순간 그녀의 발걸음에서 느껴지는 낯선 단단함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계단을 오르는 그 뒷모습에는 이유 모를 중압감이 서려 있었다. 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행운을 빕니다, 할머니. 계단을 한층 두층 오르면서 정귀남은 숨을 고르지 않았다. 허리와 무릎은 젊은 날 같지 않았지만 몸 안 어딘가엔 여전히 똑바른 선이 살아있었다. 손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층마다 걸린 병원 안내판, 직원 복장, 시설 상태를 조용히 눈에 담았다. 뒤늦게 따라 올라온 김준혁은 숨을 헐떡이며 계단참에 멈춰섰다. 대단하시네요. 하나도 안 지치시는 것 같아요. 정귀남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숨 안 찰 만큼만 살았거든요. 말끝이 짧았지만 그 안엔 쓴 웃음 같은 무게가 있었다.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금세 계단 아래서 누군가를 불러 세우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너. 아까 나한테 되들었던 그 엘베남이잖아. 윤지혜 팀장이 손가락으로 준혁을 가리키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몇몇 인사팀 직원들이 거리를 두고 따라붙었다. 지혜는 준혁에게 성큼 다가서더니 다짜고짜 물었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 앉아 일하는 거야? 얼굴 처음 보는데 신입이지? 오늘이 첫날이자 마지막 날 될 줄은 몰랐겠네. 정귀남은 계단 난간에 살짝 기대며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준혁은 당황했지만 꿋꿋이 말했다. 병원 규정대로 절차 밟고 왔습니다. 괜한 일로 위협하지 마세요. 지혜는 입꼬리를 비틀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병원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네. 너 싸움 처음 보지? 저리 비켜.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울렸다. 대표님, 여기 계셨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올라가는 계단 위로 향했다. 중년의 남자가 내려오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신답니다. 인사드릴 준비해 주세요. 윤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대표님, 누구요? 이 배추머리 같은 사람을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정귀남에게로 향했다. 준혁도 지혜도 방금 도착한 간부들도 안이 벙벙했다. 중년 남자는 자연스럽게 정귀남 앞에 서며 말했다.
이분이십니다. 회장님 장녀이시자 오늘부터 병원 구조혁신을 총괄하실 외부 경영자 정귀남 고문님입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지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뒤에 서 있던 인사팀 직원들마저 고개를 숙였다. 정귀남은 조용히 계단 아래로 눈을 내렸다.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혼자였다면 그냥 넘겼겠지만 오늘은 젊은 의사 한 분 덕분에 제가 참지 못했네요. 사람을 밀치며 올라가는 건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귀남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엔 결코 가볍지 않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지혜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의 계단은 어떤 사람에겐 단순한 통로였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동안 올라온 자리가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보여주는 낭떠러지였던 셈이었습니다. 정귀남은 천천히 병원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인사팀의 윤지혜가 그녀를 따라붙었지만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진 않았다. 오히려 과하게 밝은 목소리로 병원 이곳저곳을 설명하고 있었다. 여기가 외래 접수 창구고요. 이쪽은 검사 대기실입니다. 지금 시간엔 환자가 몰려서 좀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귀남은 설명에 고개만 끄덕였고 따로 반응은 없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접수 직원의 표정, 환자와의 말투, 대기줄이 비효율적으로 꼬여있는 상황을 꿰뚫고 있었다. 몇몇 직원들은 그녀를 슬쩍슬쩍 쳐다보다 눈을 피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시했던 바로 그 노인과 지금 옆을 걷고 있는 오너 가족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식당 입구를 지나던 순간 한 젊은 간호사가 옆 간호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그냥 환자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표님이라니. 완전 소름 돋지 않아? 귀남은 못 들은 척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엔 무수한 평가와 가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은 계급이 아니라 태도로 구분되는 거다, 귀남아. 그날 밤 병원 식당에선 직원들 사이에 온갖 이야기가 떠돌았다. 대표라더라, 창업주 딸이라더라, 평생 외국에 있다가 귀국했다더라, 눈빛이 장난 아니다라는 말들. 윤지혜는 그런 소문을 들으며 안색이 계속 변해갔다. 다음 날 아침 정귀남은 일반 직원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직원 몇 명이 그녀를 보자 일제히 몸을 돌려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고모님. 귀남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에 가까웠다.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침묵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먼저 들어가려던 직원들에게 말했다. 어제도 오늘도 저는 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먼저 타세요. 직원들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작게 사과했다. 귀남은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 순간 누군가는 느꼈을 것이다. 그녀는 권력으로 무섭게 보이려 하지 않았다. 다만 존중받아야 할 자리를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었다. 정귀남은 병원의 회의실 대신 오전 내내 현장에 머물렀다. 책상에 앉아 서류만 보는 방식은 아버지가 싫어했던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껴야만 진짜가 보인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환자 안내 데스크 옆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을 보냈다. 환자가 다가와 물었다. 여기 영상의학과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정귀남은 정중히 일어서서 안내 방향을 가리켜줬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고 수군댔다. 대표님이 직접 안내를 하시네. 뭔가 되게 이상해. 귀남은 그 이상함을 애써 고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낯설음을 통해 병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구내식당 한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은 귀남 앞에 누군가가 식판을 들고 다가왔다. 김준혁이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아무도 안 앉아서요. 귀남은 미소만으로 답을 대신했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까 아침엔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서요. 그래도 나중에 병원 사람들한테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귀남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의사라면 소극적인 판단보다 정확한 판단을 먼저 배우셔야죠. 그러나 사람을 향한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건 좋은 징조예요.
준혁은 미묘하게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일반 환자처럼 행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남은 숟가락을 놓고 식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누구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것도 일입니다. 이 병원이 변해야 한다면 그 시작은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나와야 하니까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한 채 식판에 국만 휘저었다. 어쩐지 이 할머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그는 병원 내의 질서가 서서히 재정립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직감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귀남은 식판을 정리하며 말했다. 내일은 다른 곳에 가보려 해요. 이 병원이 환자에게 어떤 병원이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김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경례처럼 고개를 숙였다. 귀남의 걸음은 느렸지만 병원 전체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정귀남은 소아병동의 대기실에 있었다. 한창 등원할 아이들이 병원에서 뛰놀듯 돌아다니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피곤한 얼굴로 간호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귀남은 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비닐봉지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 안엔 간식과 이름표가 들어있었지만 업체명이 적힌 명찰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어느새 다가온 중년 간호사가 귀남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오셨네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주세요. 귀남은 묻는다. 저 간식 병원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간호사는 살짝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사실은요, 인사팀 윤지혜 팀장님이 지인 업체 통해 납품 계약한 거예요. 공식은 아니고 그냥 윗분 눈치 보면서 유지 중입니다. 귀남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첩에 간단히 메모를 남겼다. 그 순간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걸 눈치챈 것이다. 귀남은 간호사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을 보호하는 것도 제 역할입니다. 같은 시각 인사팀 사무실에선 윤지혜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아니 그 노인네 진짜 이상해. 매일같이 병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적고 다녀. 창업주 딸이면 뭐 병원 운영은 몰라도 너무 몰라. 회장님 해외 출장만 끝나면 바로 이사회 얘기해서 바꿔야 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곳엔 또다시 벤치에 앉아있는 정귀남의 모습이 보였다. 태연히 환자의 안내를 돕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 태도 하나하나가 지혜에게는 불편함 그 자체였다. 지혜는 속으로 중얼렸다.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위에 서 있을 사람이 맞는 걸까? 점심 무렵 김준혁은 병동 회진을 마치고 복도로 나섰다. 거기엔 귀남이 병원 현관 앞에서 환자용 휠체어 브레이크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었다. 준혁은 잠시 멈춰섰다. 도와드릴까요? 귀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다. 이 브레이크 3대 중 한 대는 제동이 안 됩니다. 저쪽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 중인 건 특히 위험하죠. 준혁은 무언가 느껴졌다. 귀남이 적고 있는 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감시라는 걸. 그날 오후 귀남의 수첩엔 날짜, 시간, 장소, 상황이 명확히 기재되었다. 윤지혜가 개입한 납품 구조부터 파손된 의료기기의 방치, 직원 간의 무시와 감정노동까지. 귀남은 조용히 수첩을 덮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병원이 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지요. 윤지혜는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팀 전산 담당자를 불러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날카로웠다. 저 정귀남 고문님 인사기록 다시 확인해봐. 위임장이나 파견명령서 같은 공식 문서 제출한 거 맞아? 전산 담당자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네네. 회장님 도장 찍힌 파견문서 있습니다. 회장님 명의로 직접 내려왔고요.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회장 아래 대부분의 인사 권한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건은 달랐다. 어디서도 미리 들은 바 없는 예고 없는 귀환이었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정귀남의 존재를 사전에 언질해 주지 않았다. 불쾌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그녀는 곧장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 이사회 사회이사 전원. 제목 고문 선임건에 대한 정당성 검토 요청. 내용 금일부로 임해 파견된 경영고문에 대한 자격 여부 및
운영 개입 정도에 대한 내부 의견이 감지되고 있어 긴급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메일을 전송한 직후 지혜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이 병원에서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병원 도서관 겸 회의실 한켠. 정귀남은 혼자 앉아 낡은 서류철을 넘기고 있었다. 이곳은 병원 개원 당시부터 쌓여온 인사회계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이었다. 귀남은 오래된 감사보고서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남긴 것 같았다. 특정 부서 납품건 내부 지인과의 연계 의심됨. 문서상엔 정상이지만 실제 수량 불일치. 감사를 요청함. 그 순간 귀남은 오래 묵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메모가 묻힌 채 남겨진 것 자체가 병원의 현 주소였고 그 병원에서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귀남은 이미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김준혁이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고모님, 괜찮으시다면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귀남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병원의 약한 곳이 어딘지 눈으로 본 사람만이 도울 수 있죠. 당신이 봤다면 함께 합시다. 준혁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는 느꼈다. 이 조용한 할머니는 단순히 병원을 감시하러 온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병원을 다시 숨쉬게 만들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윤지혜는 김준혁이 정귀남 옆에 선 모습을 엘리베이터 CCTV로 확인하게 된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 의사 오늘까지만 두지요. 금요일 오전 병원 복도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레 속삭이는 말들이 오갔다. 정귀남 고문과 김준혁 의사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연일 목격되며 두 사람을 향한 시선엔 경계와 궁금증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날 오전 인사팀 사무실에서는 윤지혜가 마침내 이사회의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표면적인 명분은 외부 고문에 의한 내부 혼란 최소화, 본심은 정귀남 축출. 그녀는 사무실 안을 걸어 다니며 직원들에게 서류를 나눴다. 이 회의에서 우리가 논의할 건 단 하나예요. 근거 없는 고문 직위, 정체불명의 외부 간섭, 그리고 조직 질서의 회복입니다. 모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 조직을 지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혜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지금의 논리와 언행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오후 1시 병원 대강당. 이사회와 실무진 일부가 참석한 비공식 회의가 비밀리에 열렸다. 지혜는 이 자리에서 귀남을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예정보다 서둘러 도착한 귀남이 먼저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순간 좌중은 조용해졌다. 정귀남은 여전히 단정한 회색 카디건 차림이었다. 화려한 옷 하나 없었지만 시선은 자연히 그녀에게 쏠렸다. 회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남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수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환자의 동선부터 휠체어 상태, 간호사의 근무 조건,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까지. 그중 일부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일부는 의도된 무시와 차별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혜가 불쾌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 식의 주장은 병원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귀남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침묵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증언을 기다리는 듯했다. 제가 혼자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김준혁 의사 또한 현장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와 함께한 일주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문서로, 영상으로, 실명으로 증거화되어 있습니다. 좌중이 술렁였다. 김준혁은 단상 옆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이 병원에 이상이 있다고 느꼈고 고모님과 함께 그 실태를 목격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와 병원이 안전하길 바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모든 계산이 틀어지고 있었다. 귀남이 무모하게 움직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귀남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병원은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된 사고방식, 오래된 위계, 오래된 침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누구도 밀쳐내지 않고 누구도 무시받지 않는 곳으로. 그 순간 조용히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섰다. 바로 병원 회장이었다. 출장에서 예상보다 일찍 복귀한 것이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섰고 지혜의 손은 벌벌 떨렸다. 회장은 잠시 귀남과 눈을 마주치더니 단호히 말했다. 계속하세요. 정귀남 고문님의 말씀은 저도 들어야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병원 회장이 단상 옆 정귀남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분위기는 뒤바뀌었다. 계속하세요. 이 병원의 고문이자 제 누님 말씀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윤지혜는 굳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한껏 일그러져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다. 정귀남은 회장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단순한 감시자나 감정적 반응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병원을 만들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병원은 벽이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고요.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어 한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엔 지난 일주일간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이 적혀 있습니다.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환자 사고 위험, 형식적인 인사평가, 퇴사자 괴롭힘, 그리고 내부 지인을 통한 납품 이익 공유까지. 이 사회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사회이사가 물었다. 이 자료들 확인된 겁니까? 회장이 짧게 답했다. 제가 귀국하자마자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윤지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빛은 분노와 절박함으로 휘날렸다. 아니 회장님. 이건 정치입니다. 한 사람의 주관적 감정으로 병원 전체를 흔드는 일 아닙니까? 정귀남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지혜 팀장님. 제가 감정으로 움직였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처음 저를 밀쳐내던 순간 저는 단지 환자로 보였겠지요. 하지만 사람을 밀쳐내는 습관은 그 사람이 가진 자리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몇몇 이사진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눈을 질끈 감았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정귀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이 병원의 실질 운영 방향은 정 고문님과 함께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은 전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지혜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회의장 안에서 뚝 떨어져 내렸다. 자신이 줄곧 내리누르던 사람들 앞에서 그 무게의 중심이 자신에게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귀남은 단상을 내려와 조용히 김준혁을 바라보았다. 준혁 씨, 앞으로 할 일이 많겠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겠죠. 준혁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오늘부터 제대로 배워야겠네요. 좋은 병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요. 며칠 후 병원 로비의 엘리베이터 앞. 정귀남은 예전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이번엔 누군가 문이 열리자 그녀를 먼저 타라고 손짓했다. 아닙니다. 먼저 타세요. 귀남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줄을 지키는 병원이라면 나쁜 병원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직원 한 명이 말했다. 오늘은 누가 밀려나가지 않았네요. 귀남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야 병원이 병원답죠.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안엔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단단한 중심이 담겨 있었습니다.